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용민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용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청약단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오피스텔 분양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최근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주거 상품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평면 구성이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은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는 물론 분양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경기도 김포시 풍무 2지구 1원에 공급하는 풍미역 파크 투르엘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전용 21에서 48제곱미터, 215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지하철 595선과 공항철도 김포공항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지 옆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홈플러스와 CGV, 선수공원, 세장터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규모가 대부분 소형 평수라는 점에서 분양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아파트 대체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대형 평수입니다. 소형 평수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나올 경우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청약을 좀 기다리시는 예비 청약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확실하게 짚고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분양하는 단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종합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에 공급하는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이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 총 215세대 규모이며 전 세대가 전용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 역사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송도역에 위치한 옥년동은 구시가지로 향후 인천발 KTX 개통 시점에 맞춰 28,4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됩니다. 이곳에서는 수인선, 인천발 KTX, 광역버스, 택시 자가용 등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쇼핑센터,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은 이런 복합 환승센터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충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GS건설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공급하는 홍성자이가 7일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단지는 충남 홍성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7층, 6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면적 44제곱미터와 128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특히 홍성읍은 10년 이상 노후 단지 비율이 약 93%에 육박해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 단지는 2022년 개통 예정인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와 가까워 역세권 개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인근에는 도보권 내 홍남초, 홍성중, 홍주고, 홍성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학부모 수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인근의 롯데마트, CGV, 홍성의료원, 홍성전통시장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홍성군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세무서 등 행정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군은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조건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물론 전매 제도도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자, 교통 호재를 안고 있는 인천의 청약단지 그리고 충남 홍성의 첫 번째 자이 브랜드 아파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대구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청약 정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구에서는 SK 에코플랜트가 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달서 SK뷰 입주자를 본격 모집합니다. 현재 백두타운을 재건축하는 달서 SK뷰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전용 면적 59에서 102제곱미터, 총 1,196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526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이 단지는 SK건설이 사명을 변경하고 분양하는 첫 단지라는 점에서 SK에코플랜트가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탈서 SK뷰는 교육 인프라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남쪽으로 대구 덕인초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장동초, 장기초가 있어 통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변에 볼리초, 대건중, 효성중, 대건고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대구 2호선 용산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용산역 인근에는 홈플러스, 성서점이 위치해 있고 학산공원, 장기공원, 두류공원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원에 들어서는 평촌 엘프라우드 근본주택이 오는 10일 금요일 오픈합니다. 네. 이 단지는 대우건설이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짓는 컨소시엄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산초교 주변 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9층, 35개 동, 전용 면적 20에서 110제곱미터, 2,739가구로 조성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은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경수대로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 진입이 수월합니다. 특히 이 단지 주변에는 매곡지구와 재건축을 추진하는 뉴타운 3호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평촌 신도시와 더불어 안양시 대표 주거 밀집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용민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드렸습니다. 최용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